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5월 6일 화요일이고요. 이제 내일부터 우리나라 시장이 또 시작이 되는데 현재는 오전 6시 21분. 제가 오늘 나스닥 시장을 좀 보고 좀 빠르게 또 영상을 좀 찍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다들 좀 보셨다시피 환율이 5개월 만에 이 1,300원대로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현재 환율이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서 약 1374원대에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지금 이렇게 환율이 하락을 하다 보면 분명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화오션에게는 이러한 환율에 대한 하락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가 정확히 좀 알아봐야겠죠. 그리고 이게 단기적인 이슈일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과연 지금의 상황과 비교해서 앞으로 하나오션이 지금까지 뭐 수익성 부분이나 재무적인 부분이 이 환율에 대한 여파로 어떤 식의 변화가 있고 어떤 식의 변동이 있을지, 또 우리나라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제 내일부터 어떤 식의 변화와 또 단기적인 변동성을 어떻게 만들어낼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환율이 이렇게까지 떨어진 이유에 대해선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미중 관세 협상 가능성에 뭐 한국과 대만 통화가 모두 절상됐고 앞으로 1,300원대 하향해서 안정 가능성이 있다.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라는 걸 이야기가 나왔지만, 사실 진짜 환율이 하락했던 이유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언론과 시장에선 미국, 중국 무역 갈등 완화가 원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 대만 달러의 초강세가 진짜 원인입니다. 대만 달러는요, 여러분들 거의 5% 가까이 빠지는, 거의 양 이틀간 10% 넘는 하락이 나왔어요. 이례적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락세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만 달러가 초강세가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이유가 뭐냐면 이 대만 달러가 이틀 만에 달러 대비 10%가 강해졌는데, 이는 21세기 들어서 유례없는 일이고요. 현재 대만 생명보험사들 약 1조 7조 달러 규모의 약 2천조 정도, 2천조 원이죠. 우리나라 돈으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자산은 달러로, 부채는 대만 달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마무시한 자금들이, 보험사들이 그간 대만 달러는 약세가 계속될 것이다 라고 보고 이런 해칭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가 갑작스럽게 이런 미국 중국 무역 완화로 인한 대만 달러가 강세로 전환되자 보험사들이 급격하게 이 달러 자산을 팔고 대만 달러를 사들이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우리나라 시장은 도대체 왜 이렇게 갑자기 환율이 하락을 한 것이냐? 왜 갑자기 원화 환율이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냐? 자, 대만 달러 시장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아서 거래 비용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대만 보험사들이나 헤지펀드 등 대만 달러 대신 이 우리나라 원화 시장 규모와 유동성이 더 크고 비슷한 방향으로 포지션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대만 달러 강세에 베팅하기가 어렵자 이 원화 강세에 베팅하는 자금이 대거 유입되었고,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 원화도 동반해서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번 이제 원화 강세는 분명 대만 보험사들의 자산 부채 불일치, 또 미중 무역 완화가 겹치면서 발생한 단기적 현상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단기적으로 충격과 변동성이 불가피하겠지만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큰 이슈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원화와 대만 달러의 움직임은 앞으로도 비슷하게 연동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 이제 아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오션에 그러면 과연 어떤 지금 단기적인 충격이 어떻게 올까를 좀 봐야 되는데, 이게 부정적인 부분과 긍정적인 부분이 두 가지가 좀 같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렇게 환율이 내려가게 되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환율이 내려가게 되면 우리나라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선박 수출 대금이 대부분 다 달러로 수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하락을 하게 되면 동일한 달러 수입으로 환산할 때 수익이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환율이 약 10% 정도가 하락한다고 했을 때 이 하나오션에 대한 단기 순이익이 약 2,900억 정도가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분명 호재는 아니죠. 하지만 분명 이러한 것들을 좀 대비하기 위해서 이 환해지 전략을 좀 펼칩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환 해지 전략을 사용하는데, 그러나 만약에 이게 단기적인 변동성이 아닌 환율 하락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수익성 저하를 완전히 방지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환율에 대한 하락은 이 수입 원자재, 부품의 원가를 상승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하나오천이 선박 건조에 필요한 주요 부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이런 환율에 대한 하락은 원가 부담을 증가시켜서 이것 또한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 뭐 산업은행에 대한 블록딜, 그리고 최근에 뭐 지분 매각으로 인한 이런 단기적인 변동성, 그리고 또 이 추가적인 환율 하락이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분명히 나오고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만약에 이렇게 환율이 강세를 보이게 되면 현재 우리나라 원화를 지금 미친 듯이 사고 있는 주체 세력들이 있듯이 현재 해외 시장에서는 분명 흐름들이 좀 다르게 나오고 있어요. 자, MSCI 한국 ETF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이제 선행 지표로 볼 수 있는 ETF 시장에서 이 단기적인 고점을 뚫고 현재 58 지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수에 대한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예상해 보면 이런 단기적인 환율에 대한 변동성이 아시아 시장에 대한 증시를 다시 한번 좋게 또 훈풍을 일으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저는 이 코스피 지수가 결국에 올라간다고 쳤을 때 지금 ETF 지수가 거의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수준에서 분명 어느 정도 갭을 메꾸기 위한 상승은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를 이끌어왔던 건 바로 이 하나오션 또는 이 조선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분명 환율 차익에 대한 변동성은 있겠지만 결국 시장 전반적인 흐름을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우리가 우려스럽게 볼 일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반대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단기적인 변동성에 우리가 좀 대응을 해봐야 되겠는데, 자, 그러면 제가 이 차트적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앞으로의 단기적인 타점과 또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지를 좀 한 번 더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은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 내일장에서 이 환율에 대한 강세가 우리나라 시장에 분명히 상승을 일으킬 거라 봐요. 그래서 예전부터 나왔던 이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이 진행이 그대로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작년 이제 11월부터 나왔던 이 임펄스에 대한 상승 파동 하나가 이렇게 끝이 나고, 그리고 난 뒤에 A, B, C 조정이 나왔듯이 지금 환율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부각이 됐긴 했지만 결국에 뭐 다른 또 환율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시장 전반적으로 돈이 들어온다고 봤을 때 지금 한 번 정도 두 번째 조정 타임을 가졌지만 그대로 저희가 생각했던 이 임펄스에 대한 상승은 저는 분명 지속이 될 거라 보고 있고요. 우리가 기대했던 이 세 번째 고점에서 1차 매도에 대한 부분은 아직 전략은 저는 절대 수정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정확한 타점과 또 기준과 원칙과 우리가 최근에 이 고점에서 매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도 분명 마지막 상승 파동에 대한 고점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과매수 구간에 대한 고점이 낮아졌던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듯이 우리가 이런 것들만 잘 계산해서 다시 한번 타점을 좀 잘 잡아나가면 하나오션은 우리가 문제없이 분명 끝까지 이끌어갈 수 있고, 그리고 고점 매도를 누구보다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해나갈 수 있다는 거. 앞으로 조선 사이클은 그래도 꽤나 길게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장기적인 흐름과 단기적인 대응을 같이 해나가다 보면 저희는 하나우천으로는 저는 문제없이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는 부분들 분명히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이제 내일부터 우리나라 시장 뭐 단기적인 이런 변동성과 앞으로 또 장기적인 흐름이 이 시장의 흐름에 따라 분명 달라질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 차트에 대한 분석, 또 장중에 나오는 이런 타점에 대한 분석, 또 기준과 원칙,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구독자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구독자방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하나오션에 오션이라고 저에게 문자만 오션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그리고 좋아요
네,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시장에 대한 흐름뿐만 아니라 차트적으로 타점을 이야기해 드릴 때 조금 기술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 드리다 보니 많은 분들이 내용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런 엘리엇 파동이나 RSI 혹은 추세 관련된 자료들을 좀 같이 준비를 했고, 이런 자료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공부할 수 있는 성의만 보여달라고 제가 이야기해 드리는 만큼, 지금부터 여러분들 뭐 어렵지 않아요. 어느 정도만 간단하게 시간이 나실 때만 보더라도 저희가 왜 매수 타점을 잡아야 하고 우리가 또 왜 매도 타점을 잡아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 영상 이 밑에 더보기 눌러보시면 링크가 하나 있는데 설문지 링크예요.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 평단, 비중 간단하게 작성해서 저에게 제출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피드백을 좀 해드릴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 중에 내가 좀 손실이 크다, 아니면 내가 지금 수익을 크게 보고 있는데 도대체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어떤 종목이든 괜찮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오전에 오전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이 환율 변동성에 대해서 너무 또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하나 오션을 현재 어떻게 이끌어 왔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갈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이야기를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 영상도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 하나 오션에 오션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저희 구독자방 다 참여를 좀 도움을 드릴 거니까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앞으로 우리가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끌고 갈 수 있는,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고점 매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 주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또 눌림목에서 어떤 자리에서 또 추가적인 매수 타점을 잡아야 할지 제가 함께 이끌어 나갈 거니까 많이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 연휴 오늘 즐겁고 또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영상 여러분들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좋은 인사이트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진짜 우리가 타점을 잡는 방법들, 또 저만이 가지고 있는 꿀통 기법, 그리고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이런 히든 종목들까지 좀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하나오션 같은 경우 너무나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고 현재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저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은 더 나올 거라 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 말고 과연 주식 고수들은 어떻게 이런 박스권, 또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매집을 하고 이런 상승 구간을 먹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런 추가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더 큰 상승이 나올 텐데, 우리가 이런 기법들과 타점을 어떻게 잡아 나가고 과연 주식 고수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좀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분명 이 저점 라인부터 이 박스권에서부터 계속 저점 이탈이 나올 때마다 이런 매수를 할 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왔습니다. 매수를 할 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왔고, 최근에 이게 2023년 1월 달에 나왔던 저점 이탈인데, 이 저점 이탈 15,000원대를 찍었을 때 주가가 상승하면서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왔고,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개미굴이라고 불리는 개인들이 대부분 다 매도가 나가고 고점에 물려있던 사람들도 포기하는 자리가 다 바로 이런 자리예요. 그런데 오히려 주가는 하락했지만 이 RSI 지표가 오히려 상승하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리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이런 구간들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 고수들은 점차 물량을 모아갑니다. 물량을 모아가고 지금 이런 상승 추세를 다 먹고 있는 건데, 이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제가 휴림 로봇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과 함께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같이 끌고 가고 있는 종목인데, 자, 지금 보시면요, 1073원 최근이죠. 10월 달에 한번 이렇게 저점 이탈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분명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을 만한 자리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서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했지만, 참 보시는 것처럼 이 RSI 지표가 오히려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여기서 걸렸고, 우리는 여기 구간에서 시세가 나오는 걸 보고 매수를 했고, 계속 저점 이탈이 나올 때마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 현재 수익 구간을 100% 이상 가져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휴림 로봇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지금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서, 딱 이런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저점 이탈이 한 번 더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한 번 더 나오게 되면 아마 무서워서 대부분 다 매도를 할 거예요. 아, 이건 끝났구나, 이건 진짜 끝났구나 생각할 텐데, 딱 이 자리에서 주가가 한 번 더 내려올 때 이 RSI를 보면은 분명 한 번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주가는 하락했지만 RSI가 높아지는 구간, 이런 구간에선 고수들은 다 매수를 합니다. 누구나 다 공포 심리에 벌벌 떨고 있을 때 고수들은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보고 있는 많은 종목들 중에 이런 매수 시그널이 뜨는 종목들이 분명히 많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보고 있고, 또 저희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공유해 나가고 있는 만큼, 저희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계속 공유해 나가고 있는데, 근데 이 구독자방 혹은 이런 커뮤니티방에 좀 적응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거나 이런 종목들을 그냥 좀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만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 또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번호 010-2011-9671로 저에게 히든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세요. 히든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은, 여러분들 구독자분들 또 다들 문자 남기셔서 이런 히든 종목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한 2개에서 3개 종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유해 나갈 테니까 저에게 히든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면 되겠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회 놓치지 말고요, 저와 함께 나가면서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2025년도는 다들 주식으로 돈 많이 버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 저는 다음에 여러분들께 더 좋은 영상 계속 보여드릴 거고요. 적어도 이런 히든 종목은 적게는 100%, 크게는 저는 500%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바이오든 반도체든 다 상관없습니다. 결국 타점이라는 건, 주식에 대한 차트라는 건 어떤 종목이든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 히든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지금 남기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하루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프로였습니다.